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알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친구 지옥입니다. 도에다카이시의 친구 지옥은 개인적으로 읽은 이후로 주변 가까운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을 만큼 새로운 관점과 이해의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친구 지옥은 현재 초, 중, 고등학생들과 20대들의 관계와 가치관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세대를 현재 보내는 독자분들은 조금 다른 해석과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저처럼 지난 세대의 독자분들은 친구 지역을 통해 현재 세대와 소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4조입니다. 2016년에 출판된 책이고 책의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보면 이지메, 그리고 자해, 은등형 웹툰이라든지 모바일 소설, 그리고 휴대전화, 마지막으로 인터넷 자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극단적인 단어들이 많은데 제목처럼 내용도 어떻게 보면 놀랄 만큼 극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친구 지옥은 교실에서의 관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친절한 관계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친절한 관계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툼을 피하고 이를 굉장히 노력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식으로 보자면 한 두세 대 전까지 통용되던 싸우면서 큰다 는 완전 사라진 표현이고 사라진 관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친절한 관계를 맺을 경우에 서로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다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해당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매번 소통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협소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학생들에서는 사실 서로의 어떤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다기보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뭐뭐 같아 라든지 괜찮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나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 나도 그거 먹는 거 괜찮아 라는 표현이란 얘기죠. 최대한 상대방과 상대방을 서로 맞춰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변화는 이지매의 변화, 교실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의 어떤 형태나 가치관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에서 피해 학생이 이 관계가 이지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뭔가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건 따돌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피해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 자료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지매뿐만 아니고 비행이라고 하는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표현과 더불어 뭐라고 해야 될까? 급 많이 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욱한다입니다. 욱한다라는 표현은 목적어가 없는 표현입니다. 즉 대상이 없이 스스로의 감정을 폭발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욱한다고 하는 표현, 요즘 친구들은 많이 욱하네, 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화를 내는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관계에서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A와 B 사이에 뭔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A가 B에게 화를 낸다면 A와 B의 관계가 나중에 괜찮아지는 건 둘째 문제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단에서 A를 거부하게 됩니다. 친절한 관계를 맺는 세대에서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나를 중시하는 동시에 본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중요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에서 자신이 소외된다는 이야기는 존재 가치를 흔들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마 마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마음의 상처, 이 표현이 얼마나 빈도가 늘어나는지를 보면 세대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 화를 풀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 상관없는 상황, 불특정 다수 앞에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욱한 거죠. 이러한 어떤 흐름을 친절한 관계 안에, 그 집단 안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소로 이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관계라든지 어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계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도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이제는 가르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회적인 규약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기성세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지식을 주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변화하게 된 보조하느는 개성입니다. 각자 학생들의 특성을 발견하고 개발시키자. 개성이 모토가 되면서 모든 기준은 애매모호해졌고, 선택의 다양성은 결국 최선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차피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세워진 가치관도 없고 어떤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내가
타고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많이 하는 관계가 친절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자해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순수성이라든지 핸드폰, 뭐 SNS라든지 뭐 메시지 중에서도 아마 지난 세대, 저와 같은 지난 세대 독자분들은 의미가 없는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의미 없는 메시지가 의미를 갖는 이유라든지 뭐 인터넷 상에서의 관계와 뭐 그로 인한 뭐 집단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이어져 가는데요. 관통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입니다. 관계. 책은 다독보다는 맞는 책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질문 하나 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친절한 관계, 그리고 두세 대 전까지 굉장히 중시됐었던 의리가 중심되는 관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나요? 분명 한쪽으로 굉장히 쏠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고민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넘어가는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집단에서는 굉장히 의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OPQ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